어르신, 손 좀 치우세요. 이거 800만 원짜리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이 상품은 고가라서 혹시 다른 층을 먼저 둘러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 그냥 구경 좀 하려고 했는데. 네, 그러시면 저쪽 에스컬레이터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명품관 3층의 공기는 다른 층과 확연히 달랐다. 은은한 향수 냄새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고 대리석 바닥은 고급스러운 광택을 뿜어냈다. 천장의 샹들리에는 은은한 빛을 쏟아내며 진열된 가방과 시계들을 더욱 빛나게 만들었다.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말끔한 정장 차림이거나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옷을 입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이미 여러 개의 쇼핑백이 들려 있었고 직원들은 그런 고객들에게 환한 미소와 함께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그런데 그 화려한 공간 한가운데 분위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노인 한 명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이만수였다. 그는 10여 년은 좋게 입었을 법한 베이지색 재킷을 걸치고 있었다. 재킷의 소매 끝은 약간 해져 있었고 색이 발에 원래 색깔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청바지는 무릎 부분이 희끗희끗 달아 있었고 발에 신은 운동화는 한때 흰색이었을 것 같았지만 지금은 회색빛이 감돌았다. 신발 밑창 한쪽은 살짝 들떠 있어 걸을 때마다 바닥에 스치는 소리가 났다. 만수는 급하지 않은 걸음으로 매장을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은 차분했고 어떤 조급함도 없었다. 하지만 그를 바라보는 직원들의 시선은 달랐다. 명품관 입구에 서 있던 여직원은 만수를 힐끗 보더니 동료에게 무언가 속삭였다. 다른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만수 쪽을 쳐다보지 않으려 애쓰는 듯 시선을 피했다. 누군가는 그가 지나가자 살짝 비켜섰고 또 누군가는 진열대를 정리하는 척하며 그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만수는 그런 시선들을 모두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계속 걸었다. 그의 눈은 매장 곳곳을 관찰했다. 직원들이 어떻게 서 있는지, 고객들에게 어떤 표정을 짓는지, 누구에게 먼저 다가가는지, 그 모든 것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한 중년 여성이 명품 가방 코너로 들어서자 즉시 2명의 직원이 달려갔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오늘 신상품이 들어왔는데 먼저 보여드릴까요? 목소리는 꿀처럼 달았고 표정은 화사했다. 여성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직원을 따라갔다. 그 옆을 지나가던 젊은 남성 고객에게도 직원 하나가 공손하게 다가갔다. 고객님, 혹시 찾으시는 제품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남성은 손을 흔들며 사양했지만 직원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를 지켜봤다. 하지만 만수가 시계 진열대 앞에 멈춰 섰을 때는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다. 그는 유리 너머로 빛나는 시계들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손목시계 하나하나가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제품들이었다. 은색, 금색, 로즈골드 색상의 시계들이 조명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다. 가죽 스트랩, 메탈 스트랩, 다이아몬드가 박힌 것까지 종류도 다양했다. 만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근처에 서 있는 직원을 봤다. 박은결이었다. 그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고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다. 명찰에는 명품관 VIP 어드바이저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다. 박은결은 만수와 눈이 마주치자 잠시 망설이다가 마지못해 다가왔다. 그의 걸음은 다른 고객에게 다가갈 때와 분명 달랐다. 느렸고 어딘가 내키지 않는 기색이 역력했다.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박은결의 목소리에는 형식적인 공손함만 있을 뿐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만수의 옷차림을 훑어보며
표정을 굳혔다. 낡은 재킷, 해진 청바지, 다른 운동화. 박은결의 머릿속에서는 빠르게 계산이 이루어졌다. 이 사람이 여기서 뭘 살 수 있을까? 시간 낭비일 가능성이 높아. 만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 시계 좀 보고 싶은데요. 그는 진열대 안쪽에 있는 시계 하나를 가리켰다. 스위스 명품 브랜드의 신제품이었고 가격표에는 4,5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다. 박은결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아, 이 제품 말씀이신가요? 그는 시계를 꺼내지 않고 유리 너머로 설명을 시작했다. 이 상품은 저희 매장에서도 최고가 라인이고요. 스위스 수제 무브먼트를 사용해서 가격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당신이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라는 뉘앙스가 깔려 있었다. 만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한번 보고 싶은데요. 박은결은 난처한 표정으로 잠시 머뭇거렸다. 그는 주변을 둘러봤다. 다른 직원들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작게 한숨을 쉬고는 마지못해 열쇠를 꺼내 진열장을 열었다. 하지만 시계를 꺼내는 대신 진열장 문만 살짝 열어 안쪽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쳤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수는 더 가까이 다가가 시계를 자세히 봤다. 그는 시계의 디자인, 바늘의 움직임, 스트랩의 재질까지 꼼꼼히 살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마치 무언가를 평가하는 듯했다. 박은결은 그런 만수를 보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몇 번이나 시계를 확인하며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듯했다. 제품 정보는 여기 카탈로그에 다 나와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가져가셔도 됩니다. 박은결은 옆에 놓인 브로셔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의 태도는 더 이상 시간을 쓰고 싶지 않다는 신호였다. 만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은결을 봤다. 직접 차보면 안 될까요? 박은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다. 죄송한데요. 이 제품은 고가 상품이라 착용 시에는 구매 의사가 확실하신 고객분들께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다. 그리고 착용하시려면 손을 깨끗이 씻으셔야 하는데 그는 만수의 손을 힐끗 보았다. 만수의 손은 나이에 맞게 주름이 많았고 손톱 밑에는 미세한 때가 끼어 있었다. 그 순간 만수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다. 실망도 분노도 아닌 무언가를 확인한 듯한 표정이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한 걸음 물러섰다. 알겠습니다. 박은결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재빨리 진열장 문을 닫았다. 그리고는 형식적으로 말했다. 다른 층에 더 합리적인 가격대의 시계들도 많으니까 그쪽을 먼저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에스컬레이터 방향을 손으로 가리켰다. 2층에 가시면 국내 브랜드 시계들이 있고 1층에는 괜찮습니다. 만수는 그의 말을 조용히 끊었다. 여기를 좀 더 둘러보겠습니다. 박은결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재빨리 자리를 떠났다. 그는 다른 직원에게 다가가 뭐라고 속삭였고 두 사람은 만수 쪽을 힐끗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명품관의 다른 직원들도 만수를 의식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그가 다가오면 슬쩍 자리를 피했고 누군가는 바쁜 척하며 고객 응대에 집중하는 신용을 냈다. 만수는 혼자 매장을 천천히 걸었다. 그는 가방 코너로 향했다. 명품 브랜드의 최신 컬렉션이 진열되어 있었다. 가죽 가방, 캔버스 가방, 크로스백, 토트백. 각각의 가격표에는 최소 100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적혀 있었다. 만수는 그중 하나를 유심히 봤다. 클래식한 디자인의 검은색 가죽 가방이었다. 그는 손을 뻗어 가방을 만지려 했다. 저기요.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여직원이 급하게 다가왔다. 고객님, 제품은 함부로 만지시면 안 됩니다. 그녀의 표정은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혹시 구경하시려면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 먼저 말씀해 주세요. 만수는 손을 걷었다. 네, 죄송합니다. 여직원은 만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 가방은 이번 시즌 신상인데 가격이 좀 있어요. 그녀는 가격표를 살짝 가리며 덧붙였다. 800만 원대입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구경만 하는 건 괜찮겠죠? 여직원은 짧게 대답했다. 네, 그러세요. 하지만 그녀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만수를 계속 지켜봤다. 마치 감시하듯이. 만수는 천천히 매장을 나왔다. 명품관의 화려한 조명과 고급스러운 분위기는 그대로였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온도는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그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층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 박은결의 표정, 여직원의 목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이것이 바로 그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었다. 자신이 세운 백화점이, 자신이 만든 공간이 과연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고 있는지. 만수는 2층 의류 매장을 천천히 둘러봤다. 이곳은 3층 명품관보다는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웠다. 가격대도 좀 더 합리적이었고 방문하는 고객층도 다양했다. 젊은 직장인들, 대학생들,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옷을 고르고 있었다. 직원들의 목소리도 3층보다는 활기찼고 매장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만수는 한 캐주얼 브랜드 매장 앞에 멈춰섰다. 진열된 재킷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짙은 남색의 트렌치 코트였는데 심플하면서도 품격 있는 디자인이었다. 그는 매장 안으로 들어갔다. 이번에는 젊은 여직원이 그를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목소리는 밝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만수의 옷차림에서 오래 머물렀다. 저 코트 한번 입어봐도 될까요? 만수가 진열된 코트를 가리키며 물었다. 여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아, 내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 95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여직원은 재고를 확인하러 안쪽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녀가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다. 만수는 매장 안을 둘러보며 기다렸다. 그 사이 다른 고객 한 명이 매장에 들어왔다. 30대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깔끔한 셔츠에 슬랙스를 입고 있었다. 순간 안쪽에서 다른 직원이 나타났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오늘 찾으시는 스타일이 있으신가요? 그 직원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남성 고객을 맞이했다. 만수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다. 여직원은 한참 뒤에야 코트를 들고 나왔다. 여기 있습니다. 피팅룸은 저쪽이에요. 그녀는 코트를 건네주며 피팅룸을 가리켰다. 하지만 다른 고객에게 했던 것처럼 옷을 들어주거나 피팅룸까지 동행하지는 않았다. 만수는 피팅룸에 들어가 코트를 입어봤다. 사이즈는 잘 맞았고 디자인도 마음에 들었다. 그는 거울 앞에서 코트를 여미고 어깨선을 확인했다. 품질도 괜찮아 보였다. 그는 피팅룸 밖으로 나왔다. 어떠세요? 여직원이 물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코트가 아니라 만수의 낡은 운동화에 머물러 있었다. 괜찮은데요. 가격이 어떻게 되죠? 28만 원입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네요. 이걸로 할게요. 여직원은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 네. 계산대로 모시겠습니다. 그녀는 만수를 계산대로 안내했다. 만수는 지갑을 꺼내 카드를 건넸다. 여직원은 카드를 받아 결제를 진행했다. 결제가 승인되자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의외네.
카드는 있네. 하는 표정이었다. 만수는 쇼핑백을 받아들고 매장을 나섰다. 하지만 그는 백화점을 떠나지 않았다. 대신 1층 식품관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각종 수입식품과 고급 디저트, 와인 매장들이 즐비했다. 만수는 한 와인 매장 앞에 섰다. 진열된 와인들은 프랑스, 이탈리아, 칠레산 등 다양한 원산지의 제품들이었다. 어서 오십시오. 와인 매장의 중년 남성 직원이 인사했다. 그의 태도는 그나마 나았다. 어떤 와인을 찾으세요? 선물용으로 좋은 레드 와인을 하나 찾고 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열대로 안내했다.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면 될 것 같습니다. 직원은 몇 가지 와인을 추천했다. 만수는 그중 하나를 골랐고 직원은 정중하게 포장해 주었다. 좋은 선택이십니다. 받으시는 분이 좋아하실 거예요. 만수는 와인을 구매한 뒤 백화점 1층 로비로 나왔다. 그는 한쪽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쇼핑백을 든 사람들, 유모차를 끌고 가는 가족들, 데이트를 즐기는 커플들. 이곳은 그가 40년 전 처음 문을 연 백화점이었다. 당시만 해도 이 지역에 이렇게 큰 백화점은 없었다. 그는 작은 자본으로 시작해 고객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며 사업을 키워왔다.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공간을 만들자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가 본 것은 그 신념과 거리가 멀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직원들, 형식적인 응대, 차가운 시선.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회사가 커지면서 어쩔 수 없이 생긴 문제일까? 아니면 교육이 잘못된 걸까? 그는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것. 만수는 다시 일어나 3층 명품관으로 올라갔다. 이번에는 다른 매장으로 들어갔다. 명품 시계와 액세서리를 파는 곳이었다. 진열장 안에는 반짝이는 목걸이와 팔찌, 반지들이 놓여 있었다. 가격표를 보니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대였다. 한 여직원이 다가왔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다. 만수의 차림새를 보며 이미 판단을 내린 듯했다. 목걸이 하나 보고 싶은데요. 만수가 진열장 안쪽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가리켰다. 여직원은 잠시 머뭇거렸다. 이 제품 말씀이신가요? 그녀는 목걸이를 꺼내지 않고 진열장 앞에 선 채 설명했다. 이 목걸이는 2캐럿 다이아몬드가 사용됐고요. 가격이 약 1,800만 원입니다. 자세히 보고 싶은데 꺼내주실 수 있나요? 여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고가 제품이라 직접 착용 시연은 어렵고요. 여기서 보시는 걸로. 그럼 사진이라도 찍을 수 있을까요? 가족한테 보여주려고요. 죄송하지만 고가 제품은 사진 촬영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직원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다. 카탈로그를 드릴 테니 그걸로 확인하세요. 만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매장을 나왔다. 복도를 걷는 그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그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직원들의 태도, 말투, 표정, 그리고 그들이 다른 고객들에게는 어떻게 대하는지도. 만수는 고객센터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곳에 가면 뭔가 달라질까? 아니면 똑같을까? 그는 곧 알게 될 것이었다. 만수는 3층 명품관 끝자락에 위치한 고객센터 근처까지 왔다. 하지만 바로 들어가지 않고 주변을 둘러봤다. 고객센터 맞은편에는 명품 의류 매장이 있었다. 세계적인 브랜드의 최신 컬렉션이 진열되어 있었고
마네킹들은 화려한 드레스와 정장을 입고 서 있었다. 만수는 그 매장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매장 입구에 서 있던 여직원이 만수를 봤다. 그녀는 20대 후반으로 보였고 완벽하게 화장한 얼굴에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다. 그녀는 만수와 눈이 마주치자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어서 오세요. 목소리는 밝았지만 그녀는 만수를 맞이하기 위해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다. 다른 고객들에게는 직접 다가가 안내하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만수는 매장 안으로 들어갔다. 남성 정장 코너가 눈에 들어왔다. 고급스러운 울 소재의 정장들이 컬러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네이비, 차콜, 블랙. 각각의 정장 옆에는 가격표가 붙어 있었다. 최소 200만 원에서 시작해 500만 원이 넘는 제품들도 있었다. 만수는 한 네이비 정장 앞에 멈춰섰다. 그는 소매를 살짝 만져보며 원단의 질감을 확인했다. 부드러우면서도 탄력이 있었다. 좋은 원단이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근처에 서 있던 직원을 봤다. 아까 입구에서 봤던 여직원이었다. 이 정장 한번 입어볼 수 있을까요? 만수가 물었다. 여직원은 정장을 힐끗 보더니 대답했다.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 95 정도요. 여직원은 재고를 확인하러 가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에서 말했다. 이 제품은 맞춤 라인이라 사이즈가 정확하게 맞아야 하거든요. 혹시 구매 계획이 있으신가요? 만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일단 입어보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여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이 정장은 가격대가 좀 있어서요. 그녀는 가격표를 가리켰다. 380만 원입니다. 피팅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구매 의사가 어느 정도 있으셔야. 구매 의사가 없으면 입어볼 수 없다는 건가요? 만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느낌이 섞여 있었다. 여직원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다른 고객분들도 많이 응대해야 해서 그녀는 주변을 둘러봤다. 실제로 매장에는 다른 고객이 거의 없었다. 한 커플이 여성 의류 코너를 둘러보고 있었고 나머지는 직원들 뿐이었다. 만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매장을 나섰다. 여직원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동료 직원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뭐라고 속삭였다.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만수가 사라진 방향을 쳐다봤다. 만수는 복도를 따라 걸으며 생각에 잠겼다. 그는 지난 몇 시간 동안 여러 매장을 돌아다녔지만 제대로 된 응대를 받은 곳은 거의 없었다. 누군가는 대놓고 무시했고 누군가는 형식적으로만 대응했다.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그 이면에는 차별과 편견이 깔려 있었다. 이 사람은 여기서 아무것도 살 수 없을 것이라는 선입견. 그 선입견이 모든 응대 태도를 결정하고 있었다. 만수는 한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봤다. 명품관 3층은 여전히 붐볐다.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쇼핑백을 들고 웃으며 지나갔다. 직원들은 그런 고객들에게 환한 미소로 인사했다. 하지만 만수처럼 평범한 차림의 사람들에게는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 그때 한 노부부가 명품관으로 들어왔다. 두 사람 모두 수수한 옷차림이었다. 할아버지는 체크무늬 셔츠에 면바지를 입었고 할머니는 꽃무늬 블라우스에 치마를 입고 있었다. 그들은 손을 맞잡고 천천히 걸으며 매장들을 구경했다. 만수는 그들을 지켜봤다. 노부부가 한 가방 매장 앞에 멈춰섰다. 할머니가 진열된 가방 하나를 가리키며 할아버지에게 무언가 말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매장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하지만 매장 직원은 그들을 향해 다가오지 않았다. 오히려 슬쩍 시선을 돌리고는 다른 일을 하는 척했다. 노부부는 매장 안으로 들어갔다. 할머니는 가방을 좀 더 가까이서 보고 싶었는지 진열대 쪽으로 다가갔다. 그때 직원이 다가왔다. 저기요, 제품은 함부로 만지시면 안 됩니다. 직원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 손을 걷었다. 아, 네, 죄송합니다. 구경만 하시려면 여기서 보세요. 직원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들을 지켜봤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매장을 나왔다. 그냥 나가자. 여기는 우리가 올 곳이 아닌가 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를 따라 나섰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실망과 서운함이 역력했다. 만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다. 저 노부부는 어쩌면 평생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손자나 손녀에게 선물을 사주려 왔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들이 받은 건 차가운 시선과 불친절한 응대뿐이었다. 만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는 고객센터로 향했다. 고객센터는 명품관 3층 중앙에 위치해 있었다. 유리문 너머로 깔끔한 사무 공간이 보였다. 책상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각각의 책상에는 컴퓨터와 전화기가 놓여 있었다. 벽면에는 고객 만족센터라는 금색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만수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한 여직원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만수를 봤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고 단정한 정장 차림에 차분한 인상이었다. 그녀의 명찰에는 고객센터 팀장 정하나라고 적혀 있었다. 정하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만수를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눈빛은 진심 어린 관심으로 가득했다. 만수는 그 순간 오랜만에 제대로 된 환대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불편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만수가 말했다. 정하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를 권했다. 앉으세요.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녀는 메모장과 펜을 꺼내 준비했다. 어떤 불편함이 있으셨나요? 만수는 천천히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명품 시계 매장에서의 일, 의류 매장에서의 경험, 그리고 방금 본 노부부의 이야기까지.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담담하게 사실만을 전달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이 배어 있었다. 정하나는 만수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그녀는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만수의 이야기가 끝나자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일을 겪으셨다니. 그녀의 표정은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다.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만수가 물었다. 정하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사실 가끔 그런 불만이 접수되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고객분들이 그냥 참고 넘어가세요. 말씀해 주신 분은 많지 않아요. 그렇다면 회사는 이 문제를 알고 있었다는 건가요? 정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본사에도 몇 차례 보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개선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직원 교육을 강화한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얼마나 달라졌는지는 그녀는 말을 흐렸다. 만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하나는 만수를 배웅하며 말했다. 오늘 불편하셨던 점 제가 본사에 다시 보고하겠습니다. 꼭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수는 고객센터를 나섰다. 그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백화점 밖으로 나서자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는 멀리 하늘을 올려다봤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고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만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오늘 그가 경험한 것은 단순한 불친절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스템의 문제였고 조직 문화의 문제였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의 책임이었다. 다음 날 오전 정하나는 고객센터 책상에 앉아 어제 만수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꼼꼼하게 메모를 다시 읽으며 보고서를 작성했다. 어제 만난 그 노인이 유난히 기억에 남았다. 그의 차분한 말투, 담담한 표정, 하지만 그 이면에 깔려있던 깊은 실망감. 정하나는 오랜 시간 고객센터에서 일하며 수많은 불만을 접수해왔지만 어제의 경우는 뭔가 달랐다. 그녀는 보고서를 완성하고 이메일로 본사 고객 만족팀에 전송했다. 제목은 명품관 직원 응대 관련 고객 불만 사례였고 내용에는 만수가 경험한 일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정하나는 이메일을 보낸 뒤 의자에 기대 한숨을 쉬었다. 이번에는 달라질까? 그녀는 수없이 비슷한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느리기만 했다. 그때 고객센터 문이 열렸다. 만수였다. 그는 어제와 똑같은 베이지색 재킷과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정하나는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제 그분이시네요. 어서 오세요. 만수는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다. 어제 말씀드린 일 혹시 보고하셨나요? 정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늘 아침에 본사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이 올 거예요. 감사합니다. 만수는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표정을 지었다. 팀장님 덕분에 제 이야기가 전달될 수 있었네요. 정하나는 어제보다 만수를 더 자세히 관찰했다. 그의 옷차림은 여전히 수수했지만 말투와 태도에서 뭔가 범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다. 오랜 세월 쌓아온 품격 같은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문득 궁금증이 생겼다. 이분은 누구실까?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정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보고서에 고객 정보를 기록해야 해서요. 만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이만수입니다. 정하나는 컴퓨터에 그 이름을 입력했다. 고객 정보 시스템에 이만수라는 이름을 검색하자 몇 가지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하나는 추가 정보를 물으려 했지만 만수가 먼저 말했다. 오늘도 매장을 좀 둘러보려고 합니다. 팀장님께서 응대해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안이 됐어요. 정하나는 미소를 지었다. 언제든지 불편한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만수는 고객센터를 나와 다시 명품관을 둘러봤다. 이번에는 어제와는 다른 매장들을 방문했다. 명품 신발 매장, 액세서리 매장, 향수 매장. 하지만 결과는 비슷했다. 직원들은 여전히 그의 차림새를 보고 거리를 두었다. 친절한 척은 했지만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다. 만수는 다시 고객센터로 돌아갔다. 정하나는 그를 보고 반갑게 맞이했다. 또 오셨네요. 혹시 오늘도? 네,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만수는 담담하게 오늘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정하나는 다시 한번 메모를 하며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야기가 끝나자 정하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무책임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저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만수는 그녀를 바라봤다. 팀장님은 이 일을 얼마나 하셨나요? 15년 됐습니다. 처음에는 일반 직원으로 시작했고 5년 전에 팀장이 됐어요. 15년이면 긴 시간인데 그동안 이런 문제를 많이 보셨겠네요.
정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많이 봤습니다. 사실 이건 우리 백화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백화점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괜찮은 건 아니죠. 만수는 정하나의 진심 어린 태도에 감동했다. 그녀는 형식적으로 응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했다. 그는 조용히 물었다. 팀장님 생각에는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나요? 정하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직원들이 성과에 압박을 받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매출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는 돈을 쓸 것 같은 고객에게 집중해야 하죠. 시간도 한정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 겉모습으로 먼저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옳은 건 아니지만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납될 수 있는 건 아니죠. 맞습니다. 정하나도 동의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고객은 모두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해요. 그게 서비스업의 기본이니까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만수는 정하나를 보며 생각했다. 이런 사람이 더 많았다면 좋았을 텐데. 정하나는 단순히 불만을 접수하는 직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심으로 고객을 위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이었다. 만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팀장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팀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이 백화점이 아직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하나는 약간 당황하며 웃었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냥 제 일을 할 뿐이에요. 만수는 고객센터를 나서며 마지막으로 돌아봤다. 정하나는 여전히 그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만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 사람만큼은 꼭 보상해줘야겠어. 그날 오후 정하나는 고객센터에서 오전에 작성한 보고서를 다시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는 만수와의 대화 내용을 떠올리며 추가로 메모를 남겼다. 고객의 진심 어린 불만. 단순한 불만 제기가 아닌 백화점 전체 시스템에 대한 우려. 그녀는 이번 사안이 단순히 직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문화 자체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다. 보고서를 마무리하던 중 정하나는 문득 이만수라는 이름이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컴퓨터를 켜고 회사 내부 시스템에 이만수라는 이름을 다시 검색했다. 하지만 고객 데이터베이스에는 특별한 정보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인터넷 검색창을 열고 이만수와 하늘그룹이라는 키워드를 함께 입력했다. 검색 결과가 나타났다. 정하나는 눈을 크게 떴다. 첫 번째 검색 결과는 10년 전 경제신문 기사였다. 제목은 하늘그룹 창업주 이만수 회장,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다였다. 정하나는 기사를 클릭했다. 기사에는 이만수의 사진이 함께 실려 있었다. 10년 전 사진이라 지금보다 젊었지만 얼굴 윤곽과 눈빛은 분명 어제 고객센터에 왔던 그 노인과 닮아 있었다. 정하나는 손이 떨렸다. 그녀는 기사를 계속 읽었다. 이만수 회장은 1982년 작은 의류 매장으로 사업을 시작해 40년 만에 전국 12개 백화점을 보유한 하늘그룹을 읽었다. 그는 고객 중심 경영을 철학으로 삼았으며 직원들에게도 항상 겸손과 정직을 강조해왔다. 이번 은퇴는 건강상의 이유와 함께 후세대에게 경영권을 넘기기 위한 결정으로 알려졌다. 정하나는 다른 기사들도 검색해봤다. 이만수에 대한 기사는 수십 개가 넘었다. 백화점 업계의 전설, 맨손으로 일군 기업가, 고객을 가족처럼 대한 경영자. 모든 기사가 그를 칭찬하는 내용이었다. 정하나는 최근 사진을 찾기 위해 이미지 검색을 했다. 5년 전 자선 행사에서 찍은 사진이 나왔다.
사진 속 이만수는 수수한 양복을 입고 있었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정하나는 그 얼굴을 자세히 봤다. 틀림없었다. 어제 고객센터에 왔던 그 사람이 바로 이만수, 하늘그룹의 창업주였다. 정하나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분이 회장님이셨다니 그녀는 어제와 오늘 만수와 나눈 대화를 떠올렸다.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 불만을 제기할 때도 감사 인사를 할 때도 그는 그저 평범한 고객처럼 행동했다. 정하나는 그의 의도를 알 것 같았다. 그는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자신이 세운 백화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직원들이 고객을 어떻게 대하는지. 정하나는 즉시 본사에 전화를 걸었다. 고객만족팀 부장이 전화를 받았다. 고객센터 정하나입니다. 급히 보고드릴 사항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정하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제와 오늘 명품관 직원 응대 관련 불만을 제기하신 고객분이 계셨는데요. 확인 결과 그분이 이만수 회장님이신 것 같습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몇 초 후 부장이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다. 확실한가요? 네, 이름과 외모 그리고 여러 정황상 확실합니다. 인터넷에서 확인한 사진과도 일치합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상부에 보고하겠습니다. 정 팀장은 그 자리에서 대기하세요.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정하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회장님이 직접 오셔서 이런 경험을 하셨다니 그녀는 만수가 느꼈을 실망감을 상상할 수 있었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기업이 자신이 강조했던 가치가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직접 목격한 심정이 어떠했을까? 30분 후 정하나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본사 상무였다. 정 팀장, 지금 바로 회장님을 모실 준비를 해주세요. 본사에서 임원진이 출동합니다. 1시간 내로 도착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하나는 전화를 끊고 급히 고객센터를 정리했다. 그녀는 동료 직원에게도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다. 동료는 놀라며 물었다. 회장님이 직접 오셨다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일단은 조용히 대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하나는 만수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하지만 그의 연락처를 받아두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백화점 안내방송을 통해 이만수 고객을 고객센터로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방송이 나간 지 10분이 지나도 만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정하나는 직접 명품관을 돌아다니며 만수를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제 만수가 들렀던 매장들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시계 매장, 가방 매장, 의류 매장. 하지만 어디에도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정하나는 2층, 1층까지 내려가 찾아봤지만 허사였다. 그때 정하나의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다. 정 팀장, 임원진이 도착했습니다. 지금 바로 3층 고객센터로 올라갑니다. 정하나는 급히 3층으로 돌아갔다. 고객센터 앞에는 이미 본사 상무와 부장 그리고 매장 총괄 이사가 도착해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회장님은 어디 계십니까? 상무가 물었다.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연락처를 받아두지 못해서. 상무는 한숨을 쉬었다. 최대한 빨리 찾아야 합니다. 명품관 전체를 수색하세요. 그 순간 고객센터 문이 열렸다. 만수가 들어왔다. 그는 여전히 수수한 차림이었고 손에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있었다. 그는 고객센터 앞에 모여있는 정장 차림의 사람들을 보며 잠시 멈췄다.
상무와 부장, 이사는 만수를 보자마자 깊숙이 허리를 숙였다. 회장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만수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일어나세요. 여기서 이러면 사람들이 다 알아챌 텐데요. 상무는 고개를 들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희가 사무실로 모시겠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하나를 봤다. 정하나는 그의 눈빛에서 복잡한 감정을 읽었다. 만수는 그녀에게 작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팀장님 덕분에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 정하나는 고개를 숙였다. 송구스럽습니다, 회장님. 만수는 임원들과 함께 백화점 사무실로 향했다. 복도를 걷는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수수했지만 이제는 모두가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백화점 5층에 위치한 관리 사무실은 평소에는 조용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본사에서 급파된 임원진과 백화점 주요 관리자들이 회의실에 모여 있었다. 넓은 타원형 테이블 주변으로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회의실 한쪽 벽면에는 대형 모니터가 걸려 있었고 그 앞에는 프로젝터가 준비되어 있었다. 만수는 테이블 끝자리에 앉았다. 그는 여전히 낡은 재킷을 벗지 않았고 커피 잔을 손에 든 채 차분히 주변을 둘러봤다. 임원들은 모두 그를 향해 몸을 기울이고 있었고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무겁고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본사 상무인 김태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회장님, 먼저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는 허리를 깊이 숙였다. 저희가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탓입니다. 만수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일단 사과는 나중에 하시고요. 먼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봅시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어제와 오늘 제가 경험한 일들을 정리해서 보고받고 싶습니다. 정하나 팀장이 작성한 보고서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고객만족팀 부장인 이경민이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네, 여기 있습니다. 그는 서류를 만수에게 건넸다. 정 팀장이 어제와 오늘 접수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만수는 서류를 천천히 읽었다. 보고서에는 그가 방문한 매장들의 이름, 응대한 직원들의 명찰 번호, 그리고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 빠짐없이 적혀 있었다. 정하나가 얼마나 세심하게 기록했는지 알 수 있었다. 만수는 보고서를 다 읽은 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잘 정리되어 있네요. 정 팀장은 훌륭한 직원입니다. 김태윤 상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정하나 팀장은 15년 동안 고객센터에서 근무하며 많은 공로를 세운 직원입니다. 고객 만족도 평가에서도 항상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만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다. 그렇다면 정 팀장 같은 직원이 있는데도 왜 현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겁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임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누가 먼저 대답할지 망설였다. 그때 백화점 총괄 이사인 박준호가 입을 열었다.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현장 직원들의 인식 부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고객 응대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매출 압박 때문에 교육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매출 압박이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요? 박준호 이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각 매장마다 월별 매출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직원들의 인센티브가 삭감되고 매장 평가에도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구매 가능성이 높은 고객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그 구매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하는데요? 만수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박준호 이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주로 외모나 옷차림, 소지품 등으로 판단합니다. 물론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관행이고 회사 방침에도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만수는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렸다. 그렇다면 회사는 이런 관행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뜻인가요? 김태윤 상무가 답했다.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고객 응대 매뉴얼도 새로 만들었고 분기마다 의무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을 흐렸다. 하지만 실효성이 없었다는 거군요. 만수가 그의 말을 이어받았다. 송구스럽습니다. 김태윤 상무는 고개를 숙였다. 만수는 의자에 기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백화점 건물 밖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젊은이들, 노인들, 가족들. 모두 다른 옷차림이었고 다른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이 백화점의 고객이었다. 만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가 이 백화점을 처음 열었을 때가 기억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귀에 또렷하게 들렸다. 당시 저는 작은 의류가게 주인이었습니다. 자본도 없었고 인맥도 없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모든 고객을 소중히 대하겠다는 것.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모두에게 똑같은 미소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임원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들었다. 저는 그 원칙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객들이 저를 신뢰했고 그 신뢰가 쌓여서 하늘그룹이 만들어졌습니다. 만수는 테이블 위의 보고서를 가리켰다. 그런데 지금 이 보고서를 보면 제가 세운 원칙이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직원 몇 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박준호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그렇다면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만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첫째, 매출 목표 시스템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직원들이 매출에만 집중하다 보면 고객 서비스는 뒷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고객 응대 평가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은 매출액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앞으로는 고객 만족도도 동등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김태윤 상무가 메모를 하며 물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까요? 미스터리 쇼퍼 제도를 도입하십시오. 만수가 답했다. 정기적으로 일반 고객처럼 가장한 평가자를 매장에 보내서 직원들의 응대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인사평가에 반영하십시오. 또한 고객센터에 접수된 불만 사항도 모두 기록하고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직원은 재교육을 받게 하십시오. 이경민 부장이 손을 들어 질문했다. 회장님, 그렇다면 이번에 문제가 된 직원들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만수는 잠시 침묵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다. 만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징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해고는 아닙니다. 그들도 잘못된 시스템의 피해자일 수 있으니까요. 대신 공식적인 사과와 재교육을 받게 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6개월 동안 그들의 고객 응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하십시오. 개선되면 기회를 주고 개선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추가 조치를 취하십시오.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만수의 지시를 받아 적었다. 만수는 계속 말을 이었다. 그리고 정하나 팀장에게는 특별 포상을 하십시오. 그녀는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고 문제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이런 직원이 더 많아져야 우리 회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김태윤 상무가 답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만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했다. 저는 앞으로도 가끔 이렇게 현장을 직접 방문할 겁니다. 예고 없이요. 그러니 항상 준비되어 있으십시오. 회장이 보고 있지 않을 때도 고객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대해 주십시오. 임원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만수는 회의실을 나섰다. 복도를 걷는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수수했지만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회의실에 남은 임원들은 즉시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김태윤 상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금 당장 명품관 전체 직원을 소집하십시오. 오늘 오후 6시에 긴급 회의를 열겠습니다. 박준호 이사가 답했다. 알겠습니다. 매장별 책임자들에게 즉시 연락하겠습니다. 이경민 부장이 물었다. 그리고 문제가 된 직원들은 어떻게 할까요? 회장님께서는 공식 사과를 하라고 하셨는데. 김태윤 상무가 답했다. 해당 직원들을 따로 불러서 상황을 설명하십시오. 그들이 응대했던 고객이 회장님이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명확히 교육하십시오. 그리고 회장님께 직접 사과문을 작성하게 하십시오. 박준호 이사가 덧붙였다. 저는 정하나 팀장을 만나보겠습니다. 회장님께서 특별히 언급하셨으니 그녀의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회의실은 다시 분주해졌다. 각자의 업무 분담이 이루어졌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수립되기 시작했다. 이날 오후부터 백화점 전체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다. 회장님이 직접 오셨대. 명품관에서 무슨 일이 있었대. 앞으로 고객 응대를 엄청 엄격하게 평가한대. 저녁 6시 백화점 5층 대강당에 명품관 전체 직원들이 모였다. 약 80명의 직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무대 위에는 김태윤 상무와 박준호 이사, 그리고 고객만족팀 부장 이경민이 서 있었다. 김태윤 상무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오늘 여러분을 긴급히 소집한 이유는 중요한 사안을 공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다. 어제와 오늘 우리 백화점에 특별한 손님이 방문하셨습니다. 하늘그룹의 창업주이자 명예회장이신 이만수 회장님이셨습니다. 강당이 술렁였다. 직원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김태윤 상무는 계속 말했다. 회장님께서는 평범한 고객으로 가장하고 매장들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일부 직원들의 불친절하고 차별적인 응대를 경험하셨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다. 김태윤 상무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설명했다. 시계 매장에서의 일, 의류 매장에서의 일, 그리고 직원들이 고객의 외모만 보고 판단했던 태도들. 직원들은 점점 고개를 숙였다. 특히 문제가 된 매장의 직원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회장님께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백화점 전체의 고객 응대 시스템을 재정비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김태윤 상무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앞으로 미스터리 쇼퍼 제도가 도입될 것이며 고객 만족도가 인사평가에 반영될 것입니다. 그리고 차별적인 응대가 적발될 경우 즉시 징계 조치가 내려질 것입니다. 강당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박준호 이사가 마이크를 이어받아 말했다. 여러분, 우리는 고객을 위해 존재합니다. 매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객에 대한 존중입니다. 모든 고객은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이 빠져나간 후 김태윤 상무는 박은결을 비롯한 문제의 직원들을 따로 불렀다. 총 5명의 직원들이 회의실에 모였다. 그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김태윤 상무가 엄숙하게 말했다. 여러분이 응대했던 그 고객이 이만수 회장님이셨습니다. 여러분의 태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박은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 직원들도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김태윤 상무는 계속 말했다. 회장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기로 하셨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회장님께 정식 사과문을 작성하십시오. 둘째, 앞으로 6개월 동안 집중 관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셋째, 고객 응대 재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을 받아들이십니까? 5명의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김태윤 상무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앞으로는 모든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십시오. 이것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직원들은 회의실을 나서며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들의 표정에는 후회와 다짐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이날 밤 백화점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서는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사흘 후 백화점 본관 2층 중앙 로비에는 평소보다 많은 직원들이 모여 있었다. 아침 9시 정기 조회 시간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했다. 무대 위에는 본사 임원진뿐만 아니라 이만수 회장도 함께 서 있었다. 이번에는 낡은 재킷이 아닌 단정한 네이비 정장을 입고 있었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차분한 표정. 그는 누가 봐도 한 기업의 수장다운 품격을 풍겼다. 직원들은 무대를 바라보며 웅성거렸다. 대부분은 며칠 전 긴급회의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리고 있었다. 저분이 그때 그 고객이셨다니 누군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고 누군가는 긴장한 얼굴로 무대를 응시했다. 김태윤 상무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오늘은 특별히 이만수 명예회장님께서 직접 여러분께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는 만수 쪽으로 몸을 돌리며 마이크를 건넸다. 만수는 마이크를 받아 직원들을 천천히 둘러봤다. 그의 시선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날카로웠다. 그는 입을 열었다. 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만수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타고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며칠 전 저는 이 백화점을 평범한 고객으로 방문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으로요. 직원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들었다. 만수는 계속 말했다. 그 경험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40년 전 이 회사를 세울 때 가졌던 신념과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저는 일부 직원들에게 무시당했습니다. 제 옷차림 때문에 제가 돈이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요. 직원들은 제게 제품을 보여주기를 꺼려했고 다른 층으로 가라고 권유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제품을 만지려 하자 마치 물건을 훔칠 것처럼 경계했습니다. 로비가 점점 조용해졌다. 일부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고 일부는 불편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만수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무게감이 있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비난하러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만수의 어조가 부드러워졌다. 저는 여러분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합니다. 매출 목표, 실적 압박, 제한된 시간. 그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은 효율적으로 일하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효율성이 고객에 대한 존중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만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든, 얼마나 돈이 있든,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요. 왜냐하면 우리가 존중해야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지갑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동요가 일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다. 만수는 무대 아래를 가리키며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초대한 직원이 한 분 있습니다. 정하나 팀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직원들 사이에서 정하나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예상치 못한 호명에 당황한 표정이었다. 만수는 그녀를 무대 위로 안내했다. 정하나 팀장은 제가 불만을 제기했을 때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셨습니다. 만수가 말했다. 그녀는 형식적으로 응대하지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경청하고 문제를 정확히 파악했으며 즉시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고객 서비스입니다. 만수는 김태은 상무에게 눈짓을 했다. 상무는 준비된 상패를 가져와 정하나에게 건넸다. 상패에는 최우수 고객 만족 직원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정하나는 상패를 받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인데. 만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팀장님은 이 회사의 본질을 지켜주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십니까? 그는 다시 직원들을 향해 말했다. 여러분, 정 팀장처럼 일하십시오.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심으로 도우려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처음에는 몇 명이, 그 다음에는 더 많은 직원들이 박수를 쳤다. 박수 소리는 점점 커졌고 로비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다. 정하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만수는 박수가 잦아들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말했다. 그리고 이번 일로 문제가 된 직원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비가 다시 조용해졌다. 저는 그들을 해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무대 아래 한쪽에 서 있던 박은결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만수는 그를 보며 말했다. 여러분,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여러분 모두가 더 나은 직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회가 끝난 후 박은결을 비롯한 5명의 직원들은 회장실로 초대받았다. 그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회장실 문 앞에 섰다. 김태윤 상무가 문을 열며 말했다. 들어가십시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장실은 넓고 차분한 분위기였다. 한쪽 벽면에는 책장이 가득했고 반대편에는 대형 창문으로 도시 전경이 펼쳐져 있었다. 만수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 앞 테이블에는 따뜻한 차가 준비되어 있었다. 앉으십시오. 만수가 부드럽게 말했다. 5명의 직원들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다. 만수는 그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말했다. 먼저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은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울먹였다. 회장님을 그렇게 대했던 것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만수는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다. 사과는 충분히 받았습니다. 만수가 말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느냐입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가리켰다.
여러분이 작성한 사과문을 모두 읽었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더군요. 박은결이 고개를 들었다. 회장님,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꼭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하지만 믿음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여러분은 집중 관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미스터리 쇼퍼가 정기적으로 여러분의 응대를 평가할 것이고 고객 만족도, 점수도 매달 확인될 것입니다. 만약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다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5명의 직원들은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해했습니다. 만수는 일어서며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럼 다시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의 달라진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박은결은 만수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차례로 만수와 악수를 나눴다. 그들이 회장실을 나설 때 그들의 표정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만수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바라봤다. 백화점 앞 광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그들 모두가 이 백화점의 잠재적 고객이었다. 만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야. 일주일 후 백화점 전체에는 눈에 띄는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직원 교육이었다. 매주 수요일 오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고객 존중 워크숍이 시작됐다. 외부 전문 강사가 초빙되었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역할극과 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워크숍이 열린 날 5층 교육장에는 80여 명의 직원들이 모였다. 강사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고 20년간 고급 호텔에서 고객 서비스를 담당했던 전문가였다. 그녀는 화면에 여러 고객 사진을 띄웠다. 정장을 입은 사람, 캐주얼한 옷차림의 사람, 노인, 젊은이, 다양한 모습들이었다. 여러분, 이 사진들을 보고 누가 가장 많은 돈을 쓸 것 같습니까? 강사가 물었다. 직원들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한 직원이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을 가리켰다. 이분이 가장 구매력이 높아 보입니다. 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그녀는 다른 사진을 클릭했다. 수수한 옷차림의 노인 사진이 크게 나타났다. 이분은 실제로 그날 5천만 원어치를 구매하신 고객입니다. 손자 결혼 선물로 명품 시계와 가방 세트를 사셨죠. 직원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졌다. 강사는 계속 말했다. 여러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가장 큰 실수입니다. 우리는 고객의 겉모습이 아니라 고객의 필요와 마음을 봐야 합니다. 워크숍은 3시간 동안 진행됐다. 중간에는 역할극도 있었다. 직원들은 두 팀으로 나뉘어 한쪽은 고객 역할을, 다른 한쪽은 직원 역할을 맡았다. 수수한 옷차림의 고객이 명품관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응대해야 하는지 실제 상황처럼 연습했다. 박은결도 역할극에 참여했다. 그는 고객 역할을 맡았고 낡은 옷을 입고 매장에 들어가는 상황을 연기했다. 상대 직원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강사의 지도에 따라 정중하게 응대하기 시작했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오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목소리는 따뜻했고 시선은 진심 어린 관심을 담고 있었다. 역할극이 끝난 후 강사는 박은결에게 물었다. 고객으로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박은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환대를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옷차림과 상관없이 진짜 고객으로 대우받는다는 느낌이었어요. 강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바로 그겁니다.
모든 고객은 그런 느낌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워크숍이 끝난 후 직원들은 소감을 나눴다. 한 젊은 여직원이 말했다. 솔직히 처음에는 이런 교육이 형식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늘 역할극을 하면서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다른 직원도 동의했다. 저도요. 사실 매출 압박 때문에 효율적으로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고객을 차별하는 거였던 거죠. 한편 본사에서는 새로운 평가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었다. 인사팀은 기존의 매출 중심 평가 방식을 전면 개편했다. 이제는 매출액이 전체 평가의 50%만 차지하고 나머지 50%는 고객 만족도, 동료 평가, 서비스 태도로 채워졌다. 인사팀장 강민수는 새로운 평가 기준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말했다. 앞으로 여러분의 성과는 숫자만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고객에게 얼마나 진심 어린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동료들과 얼마나 협력했는지, 회사의 가치를 얼마나 실천했는지가 모두 평가에 반영됩니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당황했다. 한 베테랑 직원이 손을 들어 물었다. 그렇다면 매출이 낮아도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강민수 팀장이 답했다.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고객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매출이 일시적으로 낮더라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서비스는 결국 장기적인 고객 충성도로 이어지고 그것이 지속 가능한 매출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평가 시스템과 함께 미스터리 쇼퍼 제도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전문 평가 업체와 계약을 맺었고 매달 최소 20명의 미스터리 쇼퍼가 백화점을 방문하기로 했다. 그들은 다양한 연령대와 옷차림으로 매장을 찾아 직원들의 응대를 세밀하게 평가했다. 첫 번째 미스터리 쇼핑이 실시된 날 60대 여성 평가자가 명품관 시계 매장을 찾았다. 그녀는 일부러 평범한 블라우스와 면바지를 입고 왔다. 매장에 들어서자 젊은 남성 직원이 즉시 다가왔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오늘 어떤 제품을 찾으세요? 직원의 목소리는 밝았고 미소는 진심 어린 것 같았다. 시계를 좀 보고 싶은데요. 평가자가 말했다. 네, 이쪽으로 오세요. 어떤 스타일을 선호하시나요? 직원은 그녀를 시계 진열대로 안내하며 다양한 옵션을 설명했다. 그는 평가자의 옷차림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오직 고객의 필요에만 집중했다. 평가자는 여러 시계를 물어봤고 직원은 인내심 있게 각각의 특징을 설명했다. 이 시계는 스위스 수제 무브먼트를 사용했고요. 이쪽은 좀 더 캐주얼한 디자인입니다. 고객님의 용도에 따라 추천해 드릴 수 있어요. 평가가 끝난 후 평가자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직원의 응대 매우 우수. 고객의 외모나 옷차림에 영향받지 않고 전문적이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함. 제품 지식도 풍부하며 고객의 필요를 정확히 파악함. 해당 직원은 한 달 뒤 우수 직원으로 선정되어 보너스를 받았다. 하지만 모든 평가가 긍정적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2층 의류 매장의 한 직원은 미스터리 쇼퍼에게 여전히 차가운 응대를 했다. 평가자가 수수한 옷차림으로 매장에 들어가자 직원은 형식적으로만 인사하고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평가 보고서에는 개선 필요라는 코멘트가 달렸고 해당 직원은 추가 교육을 받게 되었다. 한 달이 지나자 백화점 전체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더 이상 고객의 겉모습만 보지 않았다. 누가 들어오든 먼저 다가가 인사하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다. 여전히 실수하는 직원도 있었고 옛날 습관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정하나는 고객센터에서 이런 변화를 직접 체감했다. 고객 불만 접수 건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특히 직원 응대 불친절 관련 불만은 이전 달에 비해 60% 감소했다. 그녀는 매달 본사에 보고서를 제출했고 보고서에는 긍정적인 변화들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정하나는 명품관을 순찰하던 중 박은결을 만났다. 그는 한 노부부를 정성스럽게 안내하고 있었다. 이 가방은 실용적이면서도 고급스러워서 선물용으로 정말 좋습니다. 한번 직접 보시겠어요? 박은결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노부부는 환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정하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었다. 적절한 교육과 기회, 그리고 진심 어린 피드백이 주어진다면 그녀는 회장실로 향했다. 만수 회장에게 이번 달 보고서를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회장실에 도착하자 만수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하나가 노크하자 그는 돌아서며 미소 지었다. 정 팀장, 들어오세요. 회장님, 이번 달 고객 만족도 보고서입니다. 정하나는 서류를 건넸다. 만수는 서류를 받아 천천히 읽었다. 고객 불만 건수 감소, 직원 교육 참여율 100%, 미스터리 쇼퍼 평가 점수 상승, 모든 지표가 긍정적이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습니다. 변화가 보이네요. 네, 회장님. 직원들이 정말 달라지고 있습니다. 정하나가 답했다. 특히 처음에 문제가 됐던 직원들이 가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만수는 미소 지었다. 그래서 기회를 준 겁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으니까요. 그는 창밖을 다시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진짜 변화는 이것이 일상이 될 때 완성되는 거죠. 정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만수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정 팀장, 고맙습니다. 팀장님 덕분에 이 변화가 가능했습니다. 정하나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과찬이십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창밖으로는 백화점 앞 광장이 보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만수는 조용히 말했다. 저 사람들 모두가 우리의 고객입니다. 우리는 그들 모두를 동등하게 진심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자 사명입니다. 정하나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회장실을 나서며 생각했다. 이 변화를 계속 이어가야 해. 모든 고객이 존중받는 백화점을 만들기 위해. 2달이 지났다. 계절은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들고 있었다. 백화점 앞 광장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졌고 건물 외벽에는 화려한 조명이 설치됐다. 연말 시즌이 다가오면서 백화점은 그 어느 때보다 붐볐다. 선물을 사러 온 사람들, 연말 쇼핑을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만수는 다시 한번 백화점을 찾았다. 이번에도 수수한 차림이었지만 지난번과는 달리 직원들 몇몇은 그를 알아봤다. 하지만 그들은 특별히 다가오지 않았다. 만수가 원하는 것은 다른 고객들과 똑같이 대우받는 것이었고 직원들은 그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만수는 1층부터 천천히 둘러봤다. 화장품 매장, 식품관, 생활용품 코너. 각 매장마다 직원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고객 응대는 예전과 확연히 달랐다. 한 젊은 직원이 노인 고객의 무거운 쇼핑백을 들어주며 계산대까지 안내했다. 다른 직원은 휠체어를 탄 고객을 위해 엘리베이터까지 동행했다. 만수는 2층으로 올라갔다.
캐주얼 의류 매장에서는 한 가족이 아이 옷을 고르고 있었다. 직원이 다가가 밝게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아이 옷을 찾으시나요? 이번 시즌 신상품이 많이 들어왔어요. 가족은 환하게 웃으며 직원을 따라갔다. 만수는 계속 걸으며 관찰했다. 그는 직원들의 표정, 고객들의 반응, 매장의 분위기 모든 것을 세심하게 봤다. 그리고 그는 느낄 수 있었다. 변화를. 진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3층 명품관에 도착하자 만수는 시계 매장으로 향했다. 지난번 그가 무시당했던 바로 그 매장이었다. 매장에 들어서자 박은결이 다른 고객을 응대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고객은 50대 남성이었는데 평범한 점퍼를 입고 있었다. 하지만 박은결의 태도는 지난번과 완전히 달랐다. 고객님, 이 시계는 비즈니스 미팅에 착용하시기 정말 좋습니다. 클래식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이거든요. 박은결은 시계를 직접 꺼내 고객에게 보여줬다. 한번 착용해 보시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고 눈빛은 진심 어린 관심으로 가득했다. 고객은 시계를 차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좋네요. 이걸로 할게요. 감사합니다, 고객님. 포장해 드리겠습니다. 박은결은 환하게 웃으며 고객을 계산대로 안내했다. 만수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다. 박은결은 고객을 배웅한 후 매장을 정리하다가 만수를 발견했다. 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밝게 미소 지으며 다가왔다. 어서 오세요, 회장님. 박은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오늘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만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냥 둘러보러 왔습니다. 방금 전 응대 아주 좋았어요. 박은결은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회장님께서 주신 기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다짐합니다. 오늘도 모든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자고요. 좋은 마음가짐입니다. 만수가 말했다. 계속 그렇게 하세요. 당신은 잘하고 있어요. 박은결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회장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셔서. 만수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이제 과거는 잊으십시오. 중요한 건 지금 그리고 앞으로입니다. 박은결은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만수는 매장을 나서며 다른 곳들도 둘러봤다. 가방 매장, 액세서리 매장, 의류 매장. 어디를 가든 직원들의 응대는 달라져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고객의 옷차림을 보지 않았다. 오직 고객의 필요와 마음을 봤다. 만수는 고객센터로 향했다. 정하나는 컴퓨터 앞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만수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녀는 놀라며 일어났다. 회장님, 오늘도 오셨네요. 네, 현장을 직접 보는 게 가장 정확하니까요. 만수가 말했다. 오늘 둘러본 느낌은 아주 좋았습니다. 정 팀장 덕분입니다. 정하나는 겸손하게 웃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입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하지만 팀장님이 시작점이었습니다. 팀장님이 제 이야기를 경청하고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정하나는 조금 부끄러운 표정을 지었다. 회장님, 사실 처음에는 이 변화가 지속될 수 있을까 걱정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합니다. 우리 직원들은 진짜로 변했어요.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만수가 말했다. 오늘 박은결 직원도 만났는데 완전히 달라져 있더군요. 정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박은결 씨는 지난달 우수 직원으로도 선정됐어요.
고객 만족도 점수가 가장 높았거든요. 만수는 미소 지었다. 그거 참 좋은 소식이네요.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거잖아요. 두 사람은 잠시 대화를 나눴다. 최근의 변화들, 직원들의 반응, 고객들의 피드백, 모든 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만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정 팀장, 계속 잘 부탁드립니다. 이 변화를 지속시키는 건 팀장님의 역할이 크니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님. 정하나가 답했다. 만수는 고객센터를 나와 1층 로비로 내려왔다. 그는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각자 다른 모습이었지만 모두가 이 백화점의 소중한 고객이었다. 만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미소 지었다. 그때 한 노부부가 로비에 들어왔다. 할아버지는 낡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할머니는 수수한 한복을 입고 있었다.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즉시 안내 데스크에 젊은 직원이 다가갔다.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직원의 목소리는 밝고 따뜻했다. 손녀 돌잔치 선물을 사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할아버지가 물었다. 3층 유아용품 매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직원은 노부부를 엘리베이터까지 친절하게 안내했다. 만수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이것이었다. 이것이 그가 원했던 백화점의 모습이었다. 모든 고객이 존중받고 환대받는 공간. 외모나 옷차림과 상관없이 누구나 소중히 대우받는 곳. 만수는 백화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겨울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새로운 시작이야. 우리 백화점의 진짜 새로운 시작.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걸음을 옮겼다. 3개월 후 백화점은 연말 결산 시즌을 맞이했다. 회의실에는 임원진과 각 부서 책임자들이 모여 한 해를 마무리하는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대형 스크린에는 각종 지표와 그래프가 표시되어 있었다. 매출액, 고객 방문 수, 고객 만족도, 직원 만족도, 모든 수치가 전년 대비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다. 김태윤 상무가 발표를 시작했다. 올해 4분기, 특히 지난 3개월간 우리 백화점은 눈부신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그래프를 가리키며 말했다. 고객 만족도는 전년 대비 35% 상승했고 재방문율은 42% 증가했습니다. 특히 명품관의 경우 매출이 28% 증가하는 놀라운 성과를 보였습니다. 박준호 이사가 덧붙였다. 이러한 성장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고객 서비스 개선입니다. 미스터리 쇼퍼 평가 점수를 보시면 지난 3개월간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특히 직원 친절도와 전문성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인사팀장 강민수가 보고를 이었다. 직원 만족도 조사 결과도 긍정적입니다. 새로운 평가 시스템에 대해 직원들의 78%가 공정하다고 응답했고 85%가 동기부여가 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고객 서비스를 더 잘하고 싶다는 응답이 92%에 달했습니다. 만수는 조용히 보고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손을 들어 질문했다. 좋은 성과입니다. 그런데 직원 이직률은 어떻습니까? 강민수 팀장이 답했다. 전년 대비 23% 감소했습니다. 특히 3년 이상 근속 직원의 만족도가 크게 올랐습니다. 직원들은 회사가 자신들을 존중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만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직원들이 행복해야 고객들도 행복하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만수는 다시 한번 백화점을 방문했다.
이번에는 며칠 후면 새해가 밝는다는 특별한 날이었다. 백화점은 연말 세일로 북적였고 곳곳에 축제 분위기가 가득했다. 만수는 3층 명품관으로 올라갔다. 시계 매장에 들어서자 박은결이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다. 고객은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였는데 손자 성인식 선물로 시계를 고르고 있었다. 할아버님, 이 시계는 클래식한 디자인이라 젊은 분들이 평생 착용하시기 좋습니다. 박은결이 정성스럽게 설명했다. 무브먼트도 튼튼해서 오래 사용하실 수 있고요. 할아버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네요. 이걸로 할게요. 손자가 좋아할 것 같아요.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박은결은 환하게 웃으며 시계를 포장했다. 손자분께서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축하 인사도 전해주세요. 할아버지는 포장된 시계를 받아들고 기뻐하며 매장을 나섰다. 박은결은 그의 뒷모습을 배웅한 후 매장을 정리하다가 만수를 발견했다. 그는 즉시 밝게 미소 지으며 다가왔다. 회장님, 또 오셨네요. 박은결의 목소리는 자신감이 넘쳤다. 오늘 응대 어떠셨어요? 만수는 엄지를 치켜 세웠다. 완벽했어요. 당신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박은결은 겸손하게 웃었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잘못된 방식으로 일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닙니다. 만수가 말했다. 당신 스스로 변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기회를 준 것뿐이에요. 박은결은 감사의 눈빛으로 만수를 바라봤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수는 매장을 나와 다른 층들도 둘러봤다. 2층 의류 매장에서는 한 장애인 고객이 쇼핑을 하고 있었다. 직원은 인내심 있게 그를 도우며 여러 옵션을 보여주고 있었다. 1층 식품관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 전통 식품을 고르고 있었는데 직원은 서툰 영어로나마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다. 만수는 모든 것을 지켜보며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그는 고객센터로 향했다. 정하나는 한 노인 고객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노인은 불편사항을 이야기하고 있었고 정하나는 진지하게 듣고 있었다. 어르신, 그 부분은 제가 바로 해당 매장에 전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나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정하나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진심이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럽게 나갔다. 정하나는 만수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다. 회장님, 오늘도 순찰 중이세요? 네, 계속 봐야 합니다. 이 변화가 일상이 되도록요. 만수가 답했다. 정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 요즘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직원들도 고객들도 모두 행복해 보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만수가 말했다. 사람들이 행복한 곳, 그게 바로 좋은 백화점입니다. 며칠 후 새해 첫날이었다. 백화점은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다. 오전 10시 정문이 열리자 수많은 고객들이 몰려들었다. 입구에서는 직원들이 일렬로 서서 환영 인사를 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들의 목소리는 밝고 진심이었다. 로비에는 만수도 서 있었다. 그는 수수한 정장을 입고 직원들과 함께 고객들을 맞이했다. 누군가는 그를 알아보고 놀라며 인사했고 누군가는 그저 평범한 직원으로 생각하며 지나갔다. 만수는 모든 고객들에게 밝게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어린 소녀가 만수에게 다가와 물었다. 할아버지, 여기서 일하세요? 만수는 무릎을 굽혀 소녀의 눈높이에 맞추며 대답했다. 응, 맞아. 할아버지는 여기서 일해. 멋있어요. 소녀가 환하게 웃었다.
만수는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소녀의 부모는 만수에게 인사하며 지나갔다. 만수는 다시 일어나 다른 고객들을 맞이했다. 오후가 되자 만수는 5층 사무실로 올라갔다. 직원들이 준비한 신년 다과회가 열리고 있었다. 약 100명의 직원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만수가 들어서자 직원들은 일제히 박수를 보냈다. 회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직원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였다. 만수는 손을 흔들며 미소 지었다.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지난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윤 상무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회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만수는 단상에 올라 직원들을 둘러봤다. 그들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행복이 가득했다. 만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여러분, 지난 3개월은 우리 백화점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만들었고 그 변화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 덕분입니다. 직원들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저는 40년 전 이 백화점을 세울 때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공간을 만드는 것.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젊은이든 노인이든 누구나 환영받는 곳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만수의 목소리는 감정이 실려 있었다. 그 꿈이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꿈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만수는 계속 말했다. 새해에도 이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매일 아침 출근할 때 오늘도 모든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보냈다. 만수는 단상에서 내려와 직원들 사이를 걸었다. 그는 한 명 한 명과 악수하며 새해 인사를 나눴다. 박은결과 악수할 때 만수는 그의 손을 꽉 쥐며 말했다. 올해도 잘 부탁합니다. 네, 회장님.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박은결이 답했다. 만수는 정하나에게도 다가갔다. 팀장님, 올해도 우리 백화점을 잘 지켜주세요. 물론입니다,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하나가 환하게 웃었다. 다과회가 끝난 후 만수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바라봤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고 백화점 앞 광장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만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백화점을 세운 이유가 바로 이거지. 사람을 위한 공간.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새해의 첫 해가 지고 있었고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고 있었다. 만수가 세운 백화점은 이제 진짜로 모든 사람을 위한 공간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었다. 만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수수했지만 그가 남긴 변화는 영원히 이곳에 남을 것이었다. 백화점 안에서는 직원들이 고객들을 진심으로 맞이하고 있었고 고객들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쇼핑을 즐기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만수가 꿈꿨던 백화점이었다. 모두가 성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따뜻한 공간. 그 꿈은 이제 현실이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었다.